가끔 그런 날 있잖아요. 거울을 보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낯설게 느껴질 때. 눈가 주름, 축 처진 어깨, 그리고 이유 없이 답답한 마음. 분명히 아침부터 열심히 움직였고 누군가는 엄마 덕분이야 라고 말했는데 왜 나는 고맙다는 말에 위로가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손주들을 키워주며 점점 나를 잃어간 한 엄마의 이야기예요. 딸의 부탁으로, 사위의 무관심 속에서, 그리고 손주의 예쁜 웃음 속에서 차마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감정들이 쌓여왔죠. 도와달라는 말이 어느 순간 당연히 해줄 거지가 되고, 엄마니까 라는 말에 그냥 넘겨왔던 수많은 시간들. 근데요, 아무리 예쁜 손주들도 매일같이 울고 안 먹고 안 자고 아프면 내가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된 기분이 들기도 해요.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기능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이건 우리 집 얘기잖아. 우리 엄마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나도 엄마한테 너무 기대고 있었던 거 아닐까?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훔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마음속 깊이 묵직한 죄책감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지금 이 순간 저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지도 모르고요. 이건 단지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혹은 이미 지나온 자리일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엄마는 그냥 엄마가 아니에요. 할머니도 그냥 할머니가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솔직하게 말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60대 초반이에요. 딸이 하나 있고 사위 하나, 그리고 예쁜 손주 둘이 있죠. 큰 애는 6살, 작은 애는 이제 막말이 트인 3살이에요. 사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노후라는 걸 그냥 남들처럼 조용히 여행 다니고 아침마다 공원 산책하고 가끔 친구들이랑 찻집에 가서 수다나 떨면서 보낼 줄 알았어요. 근데요, 인생이란 게 그렇게 책대로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딸이 애를 낳고부터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엔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부모니까. 그게 엄마니까. 근데 그게 언제부터인가 도움이 아니라 책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 애들 어린이집 데려다 줄 수 있어? 이번 주말에도 좀 봐줄 수 있을까? 우리 부부끼리 잠깐 시간 좀 보내고 싶어서. 엄마, 애들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 좀 같이 가줄래?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시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면 손주 밥 챙기고 옷 입히고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낮에는 간식 챙겨야 하고 놀아줘야 하고 저녁 되면 또 데려와서 씻기고 재우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제 친구들은 다 하나둘씩 멀어지고 남편도 좀 지쳐하고. 근데 제가 힘들다고 하면 딸은 엄마, 나도 힘들어. 라고 말하죠. 사위는 그냥 고맙다는 말은커녕 당연한 듯이 애들 잘 있죠? 한마디 툭 던지고 말고요. 물론 손주들은 너무 예뻐요. 안 예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쁘기만 하면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사람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눈 떠서 손주들 밥 차리고 옷 입히고 바리바리 짐 챙겨서 어린이집 데려다 줬죠. 딸내외 둘 다 맞벌이라 제가 없으면 애들 생활이 안 돌아가요. 그걸 모르진 않아요. 근데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딸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좀 급하더라고요. 엄마, 미안한데 오늘 저녁 좀 봐줄 수 있어? 갑자기 약속이 잡혀서. 제가 오늘? 지금? 이라고 되묻자 응, 갑자기 거래처에서 연락이 와서 중요한 미팅이야. 남편도 오늘 야근이라 둘 다 못 가. 그날은 제 친구랑 오랜만에 약속이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같이 전시회도 보고 밥도 먹기로 했거든요. 근데 순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 알았어. 그 한마디로 모든 계획을 접었죠. 손주들 데리러 가면서 마음이 막 뒤틀리는 거예요. 왜 나는 늘 이렇게 당연하게 취소해야 하지? 왜 이 집은 애 맡기는 걸 이렇게 쉽게 말하지? 더 어이없던 건 그 다음 날이에요. 딸이 데리러 왔는데 손주들 짐 챙기고 옷 입히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어제 진짜 너무 고마웠어. 아니었으면 진짜 난처할 뻔했어. 그래, 그 말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사위가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한 말이 잘 계셨어요? 딱 그 한마디예요. 고맙단 말도 없고 미안하단 말도 없고 그냥 날 애보는 사람쯤으로 여기는 느낌? 그 순간 마음속에 뭔가 툭 하고 내려앉더라고요. 그래, 이 집에서 나는 그냥 무료 베이비시터구나. 나는 이 집에 뭐지? 엄마? 할머니? 아니면 그냥 편한 사람. 그날 밤 애들 자고 난 뒤에 거울을 봤는데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꾸미지도 못한 머리, 퀭한 눈, 축 처진 어깨. 이게 내 노후였나? 내가 원하던 인생이 이거였나? 그날 이후로 제 안에서 뭔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겉으론 똑같이 웃고 밥 차리고 놀아주지만 속으론 매일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아침에 늦잠을 자도 될 날인데 익숙하게 눈이 일찍 떠지더라고요. 이젠 눈 감고도 손주들 아침 챙기는 시간쯤 되면 몸이 자동으로 일어나요. 그게 참 슬프죠. 누구 부탁도 없었는데 그냥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게. 부엌에서 커피포트를 올리고 있는데 문자 하나가 들어왔어요. 딸이었죠. 엄마, 오늘 하루 애들 좀 봐줘. 우리 잠깐만 나갔다 올게. 단문. 딱 그게 끝이에요. 제발도 없고 혹시 가능할까도 없고 그냥 봐달래요. 그것도 잠깐만. 근데 그 잠깐이 몇 시간인지 뭘 하러 나가는 건지 아무 설명도 없었어요. 문자를 보면서 마음이 좀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바로 거절하자니 애들이 눈에 밟히고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어디 가려고? 딸은 아주 밝은 목소리로 받았어요. 아, 엄마, 오늘 부부 동반 모임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못 빠질 것 같아서 말이야. 저는 참 그 말이 어쩐지 낯설고 또 익숙했어요. 딸이 예전부터 이런 식이었어요. 자기 삶의 중심은 자기고 제가 곁에 있는 건 늘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했죠. 오늘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잠깐 정적을 두더니 엄마, 오늘 하루만이야. 진짜 금방 다녀올게. 저녁도 안 먹고 바로 올게. 엄마가 아니면 누구한테 맡겨? 그 말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엄마가 아니면 누구한테 맡겨. 결국 이 집에서 나는 마지막 카드라는 거죠.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 쓰는 그런 존재. 그 순간 너무나 속이 상했지만 또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손주들이 저를 얼마나 반기는지도 아니까. 작은 애는 아직 낮잠 잘 때 제 무릎을 찾고 큰 애는 제 등에 업히는 걸 제일 좋아하니까. 결국 또 수락했죠. 그렇게 애들을 데려다 주고 하루 종일 함께 있었어요. 근데요, 그날따라 애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둘 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칭얼대고 밥도 안 먹고 서로 싸우고 결국은 제가 한 명 달래다가 다른 한 명이 울고 또 달래고 정말 하루 종일 화장실 한 번 제대로 못 갔어요.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간신히 애들 간식 주면서 남은 빵 쪼가리로 때웠어요. 근데 밤이 되도록 딸도 사위도 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지금 어디야? 그랬더니 들리는 건 뒤에서 음악 소리, 웃음소리. 아, 엄마, 지금 나가려던 참이야. 금방 갈게. 그 한마디에도 또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밤 9시가 넘어서야 왔어요. 사위는 술이 좀 된 얼굴로 애들 잘 있었죠? 라고 묻더니 그냥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딸은 말없이 애들 옷 갈아입히고 가방 챙기고 그리고 저한테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진짜 고마워. 덕분에 좋은 시간 보내고 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좋은 시간? 너희가 좋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는 애들한테 소리 지르지 않으려고 혀 깨물었고 잠시 누우려다 애들이 울어서 허리도 못 펴봤고 화장실 문도 못 닫고 다녔는데 이게 내가 도와주려던 모습이었나. 이러려고 도와줬던 게 아니었는데. 그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이제 그만 좀 해. 당신 인생은 어디 갔냐? 근데 저는 그 말도 너무 서운했어요.
왜냐면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엔 정말 그랬어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계속 이용당하는 기분이 들면 어느 순간부터 사랑도 피곤으로 변하더라고요. 손주들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딸과 사위에게 느끼는 그 당연함에 대한 피로감이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하죠. 처음엔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요. 딸이 힘들어 보였고 사위는 어색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손주들은 예쁘고 사랑스럽고. 근데요, 그 사랑스러움이 의무로 바뀌는 순간 마음이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피로는 아주 작은 틈새로 스며들어요. 몇 주 전 이야기예요. 딸이 오늘 애들 데리고 외식하자. 고했어요. 사위도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고 하니 오랜만에 다 같이 밥 한 번 먹자는 말이었죠. 처음엔 반가웠어요. 아, 우리도 이런 날이 있구나. 가족이란 이름으로 다 같이 웃고 먹고 떠들 수 있는 시간. 기대했어요. 정말로요. 근데 아침부터 준비는 또 제 몫이었어요. 손주들 씻기고 옷 입히고 가방 싸고. 심지어 딸은 엄마, 애들 간식도 좀 챙겨줘. 혹시 밤 늦게 나오면 배고파 할까봐. 그 말 들으면서 웃긴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외식인가? 나한테는 그냥 야외 육아 아닌가? 식당에서 만났는데 처음엔 좋았어요. 애들도 좋아했고 사위도 웃으며 인사했죠. 오늘은 저희가 쏩니다. 그러면서 메뉴판을 넘기는데 딸이 옆에서 슬쩍 묻더라고요. 엄마는 애들 거 뭐 시킬래? 그래서 아무거나 먹겠지, 볶음밥 같은 거. 했더니 딸이 바로 정색하면서 엄마, 애들 음식 민감한 거 몰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좀 뻘쭘했어요. 그날따라 애들이 음식 투정도 심했고, 작은 애는 국물 흘려서 옷 다 버리고, 큰 애는 식탁 밑으로 들어가서 안 나오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근데 그 상황에서도 딸은 자기 음식 사진 찍고, 사위는 휴대폰으로 뉴스 보고 있고, 결국 애들은 제가 다 먹이고 달래고 닦이고, 정작 저는 제 밥 식은 채로 몇 숟갈 뜨다 말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었어요. 사위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러는 거예요. 애들 이렇게 말 안 들을 때마다 저희도 진짜 고생이에요. 그래도 장모님 계셔서 다행이에요. 그 말에 딸도 덧붙였죠. 맞아. 엄마 없었으면 우리 둘 다 번아웃 왔을걸? 순간 웃음이 나더라고요. 웃기죠? 칭찬이었는데 비수 같았어요. 그래서 그랬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래, 그래서 난 번아웃 안 오게 생겼니? 그 순간 식탁 위에 공기가 딱 얼어붙었어요. 딸은 젓가락을 놓고 절 쳐다봤고, 사위는 당황한 얼굴로 웃기만 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때 저는 참았던 말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나도 지쳐. 나도 힘들어. 매일 아침같이 너희 집 가서 애들 보고 빨래 개고 간식 챙기고 병원 데려가고 그거 다 그냥 내 일인 거야. 딸은 불편한 얼굴로 말했어요. 아니, 도와주는 거잖아. 우리가 강요한 거 아니잖아. 처음에는 도와달라고 했잖아. 근데 그게 몇 년이야? 이제는 말도 없이 맡기고 당연하다는 듯이 굴잖아. 그거 부탁이 아니라 기대야. 강요고. 딸은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말하고 있었어요. 서운하다. 왜 이 타이밍에 그런 말을 하냐. 그리고 엄마가 왜 이러지? 사위는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풀려고 했지만 이미 그 자리는 망가졌죠. 그날 이후로 딸과 저는 며칠간 말을 안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딸이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우리 잠깐 따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애들 없는 시간에 단둘이. 딸은 오자마자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나도 알겠어.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전 웃었어요. 아니, 넌 몰라. 아직 몰라. 내가 나 되는 날엔 알겠지. 엄마는 그냥 내 뒤치다꺼리 해주는 사람 아니야.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그리고 이건 그냥 돕는 게 아니라 희생이야. 딸은 잠깐 울컥했어요. 근데 엄마, 나도 진짜 힘들어. 회사 다니면서 육아까지. 솔직히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 못 버텨. 그 말이 너무 서글펐어요.
그래서 더 슬퍼.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근데 아무도 서로를 이해하려 안 하잖아. 서로 힘드니까 당연히 내가 도와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는 게 더 슬프다고. 그날 대화로 뭔가가 조금 바뀌긴 했어요. 딸은 그 뒤로 좀 더 조심스럽게 부탁하게 됐고, 사위도 가끔은 직접 애들 데리고 오려고 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날 식탁 위에서 터졌던 감정은 쉽게 잊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단 한 번의 싸움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왔던 감정의 결과였거든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어요. 손주 둘 챙겨서 어린이집 데려다 주는 날. 늘 그렇듯 6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옷 갈아입히고 애들 기분 맞춰가며 간신히 신발 신기고 제가 그 애들 엄마인지 외할머니인지 헷갈릴 정도로 몸이 먼저 움직이는 아침이었죠. 큰애는 그날따라 칭얼대며 유치원 안 가겠다고 울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가지 말자. 나 아파. 그래서 열을 재봤는데 미열이 좀 있었어요. 3살 된 둘째는 그 옆에서 괜히 따라 울고 이미 머리는 복잡했어요. 오늘 회사 간다는 딸한테 연락해야 하나? 근데 또 미열이면 데려가도 되는 건가? 혹시 코로나 같은 거면 어떡하지? 그렇게 정신없이 옷 챙겨 입히고 간신히 유모차에 태워 어린이집 앞까지 데려갔는데요. 거기서 그 일이 터졌어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문 앞에서 반기며 말하셨어요. 아, 오늘은 할머니가 데려다 주셨네요. 항상 듣던 말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프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가 아니라 오늘은 늘 제가 데려다 주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가끔 있는 예외적인 일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결정적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또 일찍 나가셨나 봐요. 진짜 할머님 덕분에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말 분명 감사의 말이었는데 제 마음에선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 아빠는 바빠서 자식 키울 시간도 없는데 나는 그 구멍을 채우는 사람인가.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는 건 좋은데 나는 불안하기만 한데 그렇게 아이들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졌어요. 말도 안 되게 그냥 눈에서 흘러나오더라고요. 누가 건드린 것도 아닌데 그 말 몇 마디에 그냥 무너졌어요.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그냥 그날 딸한테 연락했어요. 큰애가 좀 아픈 것 같아서 걱정돼. 어린이집엔 보냈는데 괜찮을까?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지금 통화 어려운데 애 좀만 봐줘. 나중에 연락할게. 그 말에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내가 뭘 바란 것도 아니고 단지 걱정된다고 말했을 뿐인데 그 짧은 문장조차 내 감정은 안중에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지금 울고 있는데 너는 그걸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구나. 저녁이 돼서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데 큰애가 눈치 없이 또 말해요. 할머니, 오늘 울었어? 왜 그래? 선생님이 걱정하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내가 정말 울었구나. 그걸 들킨 거구나 싶었어요. 딸도 그날 밤엔 아무 말 없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애들 데리고 집에 갔죠. 그저 평소처럼. 내일도 좀 부탁해. 사위는 출장이고 나도 회의가 일찍 있어서. 그 말만 남기고 그날 이후로 저는 딸과 눈을 마주치는 게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무서운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이 집에서 내가 사라지면 애들은 누가 키우지? 아니, 더 무서운 건 내가 사라져도 누군가는 또 이런 역할을 하겠지. 그 생각이 너무 무섭고 서글펐어요. 내 존재가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서만 유지된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기능이에요. 역할이고 직책이에요. 그날 어린이집 앞에서 울었던 건 그냥 피곤해서만은 아니에요. 그건 쌓이고 쌓인 감정의 무너짐이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 감정을 제대로 마주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날도 별일 없이 하루를 보냈어요. 손주들이 어린이집 갔다 오고 저녁까지 봐주기로 한 날이었죠. 그동안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하루였는데 그날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애들이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큰 애는 계속 짜증 부리고 작은 애는 먹던 밥도 뱉고 보통 같았으면 어린이집에서 뭘 했길래 이렇게 지쳤지 정도로 넘겼을 텐데 그날은 제 마음속 짐이 너무 무거웠던 걸까요? 제가 짜증을 냈어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왜 자꾸 싸우니? 할머니 힘들어 죽겠어. 그 말에 애들이 멈칫하더니 작은 애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무서워. 그 말에 저는 그만 주저앉아 버렸어요. 내가 왜 아이들한테 이러지? 이 애들은 잘못이 없잖아. 이 아이들은 사랑받아야 할 존재인데. 그날 밤 딸이 애들 데리러 왔어요. 사위는 여전히 무표정, 딸은 피곤한 얼굴. 오늘 애들 좀 힘들었나 봐. 계속 울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제가 말하자 딸이 핀잔을 주듯 말했어요. 엄마, 애들 왜 울렸어? 애들 정서 불안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그 말이 정말 뇌를 탁 치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울렸다고? 엄마가 화냈다며? 큰애가 그러던데? 자기 무섭다고, 할머니 소리 질렀다고. 순간 속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나 화냈어. 나도 사람인데, 나도 힘든데, 애들이 말도 안 듣고 계속 울고 밥도 안 먹고 나도 참다 그랬다고. 딸은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정 지었어요. 엄마, 요즘 왜 그래? 예전엔 안 그랬잖아. 엄마 요즘 너무 예민해. 그럴 거면 애들 봐주는 것도 다시 생각해봐야겠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를 발로 꼭 밟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그럴 거면 그만해. 나도 이제 못하겠어. 나도 나한테 화가 나. 왜 내 인생을 여기다 다 걸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 딸이 당황했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말해? 나도 엄마 도와주는 거 당연하게 생각 안 했어. 아니, 당연하게 생각했어. 매번 말은 고맙다 하지만 그 말 뒤엔 항상 그래서 이번에도 좀 봐줘가 따라오잖아. 엄마, 난 그냥 엄마가 아니야. 나도 누군가의 아내고 친구고 내 인생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너한텐 그냥 애 봐주는 사람이지. 내가 힘드니까 엄마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 그 생각이 너를 괴롭히는 것도 알고 나를 짓누르는 것도 알아. 우린 서로 너무 많이 기대면서 너무 많이 지친 거야.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딸은 결국 애들 손을 잡고 나갔고 그날 밤 저는 거실에 불도 켜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지? 우리는 왜 서로 이렇게 됐을까? 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그날 이후 뭔가는 바뀌어야 했어요. 이 상태로는 우리 모두 다 무너질 것 같았어요. 저도 딸도 손주들도. 며칠 뒤 딸에게 문자가 왔어요. 엄마, 우리 다시 얘기할 수 있을까? 그 문자를 보면서 저도 울컥했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래서 더 어렵고 더 복잡한 거야. 딸에게 문자가 온 그날, 나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어요. 머리는 잔뜩 헝클어져 있고 눈가엔 주름이 선명했고 입가엔 웃음기가 없었어요. 나 언제 이렇게 늙었지? 사실은요, 늙은 게 아니라 그저 너무 오래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동안 내 삶은 전부 누군가의 엄마, 할머니였지. 그 이름을 가진 나는 없었어요. 며칠 뒤 딸이 아이들 없이 혼자 왔어요. 우리는 주방에 마주 앉았고 처음엔 어색한 침묵만 흐르다가 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그날 이후로 많이 생각했어.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힘들어하는 걸 내가 왜 몰랐을까? 사실 엄마한테 의지한 게 아니라 엄마가 있어서 그냥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아.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의지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자리를 잃어버렸던 거야. 너를 돕겠다고 시작했지만 어느새 그게 나의 전부가 돼버렸더라고. 그러다 보니 그 전부가 무너질까봐 화가 났던 거야. 딸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근데 엄마, 나도 엄마한테 의지하느라 내가 엄마를 잃어버린 줄 몰랐어. 엄마는 그냥 엄마인 줄만 알았지. 엄마도 누군가처럼 지치고 상처받고 가끔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걸 생각 못했어.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 한켠이 천천히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그날 오랜만에 손을 잡고 이야기했어요. 처음으로 서로의 입장이 아닌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그 후로 우리는 조금씩 바꿔보기로 했어요. 다른 부탁이 필요할 땐 일주일 전에 먼저 상의하고, 나도 내가 원하는 스케줄이 있을 땐 당당히 거절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이번 주말에 혹시 시간 돼? 라는 말에 그날은 안 될 것 같아. 친구랑 약속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처음엔 미안했죠. 근데요, 신기하게도 딸은 그래? 알았어. 그러면 다른 방법 생각해 볼게. 라고 말하더라고요. 사실 방법이 없었던 게 아니라 내가 있으니까 굳이 고민하지 않았던 것 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나를 위한 일들을 조금씩 다시 시작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오랜 친구들과 함께 등산도 다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나만의 날로 정했어요. 그 하루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책을 읽거나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그냥 엄마도 할머니도 아닌 나로 있는 날이에요. 물론 여전히 손주들은 저를 찾고 딸도 가끔은 예고 없이 도움을 요청하기도 해요. 그럴 땐 저도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만 이젠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봐요. 나는 오늘 도와줄 준비가 돼 있나? 그게 그렇다고 생각될 땐 기쁘게 돕고, 그렇지 않을 땐 미안하지 않게 거절해요. 그게 우리가 배운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짓누르지 않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방법. 요즘 딸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엄마, 요즘은 예전보다 더 엄마 같아. 그 말이 이상하죠? 근데 저는 그 말이 참 좋아요. 예전에는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는 존재였지만 지금은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지금도 완벽한 엄마는 아니에요. 완벽한 할머니도 아니고요. 하지만 나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아주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삶도 소중하다는 걸. 그 누구보다 당신이 먼저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로의 시간을 당연하게 빼앗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마음이 가볍고 따뜻해야 가능한 거예요. 이제 저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조금은 달라진 우리, 조금은 더 나다운 인생 속에서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많은 사연들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는 오디세이가 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